안녕하세요, 우등생 여러분. 전기설계 학습생활 전학생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2강 제목 블록 만들기 시간인데요. 제목 블록은 우리가 흔히 아는 도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에서는 도각을 제목 블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도면을 작성할 때는 항상 이 도각이 필요하게 되죠. 물론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는 양식들이 있지만 우리가 전기 장치를 만들어서 도면을 작성하게 되면은 항상 사내에 맞는 그런 도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그 도각을 커스터마이징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새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관리자를 여시고 왼쪽 상단에 새로 만들기를 하시면 프로젝트를 새로 작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프로젝트 템플릿을 선택하라고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면 기본으로 제공되는 저는 IC 규격을 선택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시면 이제 프로젝트 언어도 한국어로 바꿔 주시고요. 네. 그리고 프로젝트 속성 창이 열립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제목 블록 프로젝트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후에도 다시 열어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없는 상태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IC 프로젝트 템플릿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4개의 도면이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다 아이콘이 앞에 달려 있는데요. 아이콘이 다 다르죠? 왜냐면은 2D CAD 같은 경우는 각 도면이 다 동일한 그 그래픽 도면이잖아요. 그런데 일렉트리컬 같은 경우는 각각의 도면에 따라서 유형이 다르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콘도 다르고 어떤 도면인지에 따라서 제목 블록도 다르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표지 같은 경우는 이러한 형태의 제목 블록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거는 보고서 유형의 도면인데 이러한 또 다른 그런 제목 블록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제 싱글 라인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상세 회로도가 들어갈 그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 블록이 이렇게 각각 다르게 그 적용이 되는데 이 제목 블록을 사전 설정을 걸어주는 것 같은 경우는 여기 메뉴에서 프로젝트에서 구성 들어가 보시면 여기 상단 탭 중에 제목 블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 가지 도면 유형이 있는데 이 유형별로 어떤 제목 블록을 사용할 것인지 각각 사용자가 원하는 그 양식을 걸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일렉트리칼에서 제공되는 그 기본 양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사내에서 일렉트리칼 전기 도면을 이제 그리시면은 사내 양식에 맞게 따로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이 시간부터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블록 양식이 모아져 있는 곳을 보시려면 라이브러리로 가시면 됩니다. 상단 라이브러리에서 제목 블록 관리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모든 지금 현재 일렉트리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그 제목 블록 양식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안시 규격, 뭐 ISO 규격 이렇게 나뉘어서 카테고리별로 제목 블록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A3 크기의 제목 블록을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기존에 있는 양식을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양식을 약간 수정해서 그거를 또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리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변수 같은 것도 적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 이제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시는데 활용하시는 방법은 뭐 지금 A3 5행 10열짜리 이 제목 블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클릭하시면 여기서 복사를 또 하실 수가 있어요. 복사하시고 빈칸에 우클릭하셔서 붙여넣기 하시면은 똑같은 이름으로 동일한 이름으로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이게 사본 파일인데요. 지금은 이제 동일한 파일이지만
바로 붙여넣기 하시면은 이렇게 새로 생긴 파일에 하이라이트가 돼요. 그래서 그 파일을 다시 우클릭하셔서 속성을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이름을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일반 아래에 이름 보시면은 이제 영문 조합으로 되어 있죠. 이 영문 조합의 이름 같은 경우는 이 파일의 실제 데이터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파일을 주고받고 할 때는 이 이름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저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테스트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프로그램 상에서 보여지는 이 이름들 있잖아요. 한글로 되어 있는 이 이름은 여기 설명에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A3 오라인 10열이라는 양식을 복사해서 사본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사본이라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파일이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서 들어갔고요. 이걸 이제 수정하실 때는 이 제목 블록을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편집 모드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어, 원래 기존에 있는 도면을 보시면은 이 라인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작업창에서는 선택하실 수가 없는데 편집 모드로 아까 열게 되시면 이 라인이나 여기에 들어가는 이 변수들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우거나 새로운 거를 추가하시거나 하실 수가 있는데 어, 아무래도 시간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보다는 좀 줄어들겠죠. 기존 것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도 있고 여기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들어갑니다. 이 변수는 일렉트리칼에서는 특성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특성의 목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성을 활용해서 이 제목 블록을 완성하시게 되는데 이 특성의 개념은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도면을 생성하게 되면 프로젝트나 도면에 들어가는 뭐 이름이라든지 작성자 이런 내용들을 만드시면서 그 키인을 하시게 되잖아요. 직접 입력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들이 이 변수에 그대로 출력이 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문자를 따로 넣으실 수도 있지만 이 텍스트를 추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텍스트를 추가하셔도 넣을 수도 있지만 변수를 입력하시게 되면 그 프로젝트를 작업하실 때마다 키인하시는 그 텍스트에 따라서 이게 변수가 변형이 돼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그 변형되는 내용들을 반영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 변수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변수 요 특성 같은 경우는 이 특성의 이름이 그 좀 알기 어려운 문자로 돼 있어요. 뭐에 해당하는 건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시고 조금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물론 이 각각이 뭐에 해당하는지는 제가 표로 정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있는 상태에서 활용을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고요. 네, 그러면 저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페이지에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상단의 라이브러리에서 제목 블록 관리자 가시고요. 그리고 여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 새로 만들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하얀색 도화지 페이지가 열릴 건데요. 여기서 이름도 이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실 때 알아볼 수 있도록 저는 회사 표준의 제목 블록을 만들 거기 때문에 컴퍼니 스탠다드 뭐 이런 식으로 영문으로 네. 컴퍼니 스탠다드 A3로 하겠습니다. A3 그리고 열과 행을 10개씩 넣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상에서 표시될 이름은 한글로 적어주시면 쉽겠죠. 그래서 회사 표준 제목 블록 이렇게 하시고 10행 10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이제 클래스는 여기에 어디에 들어갈 건지를 정하는 거고요. 지금 A3에 ISO 규격의 A3에 들어가게 돼 있고 또 미터법으로 하겠다 단위치기를 그리고 라이브러리도 선택해 주실 수가 있는데 라이브러리는 저는 따로 만든 것은 없기 때문에 현재 그냥 유저로 해서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몇 행 몇 열로 할 건지 이런 정보들을 수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안 하셔도 나중에 또 다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확인 눌러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페이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아무것도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그려야 되는데요. 보시면 여기 원점 표시 하나 딱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0,0이고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도 되지만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전 그리드를 표시하겠습니다. 그리드 같은 경우는 여기 오른쪽 하단에 요걸 클릭하셔서 표현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F7키 누르셔도 단축키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드가 켜졌는데요. 여기 있는 점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이렇게 축소해 보시면 이렇게 그리드가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스냅이라든지 그리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한꺼번에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쪽 면에서 그냥 아무거나 우클릭하시면 돼요. 우클릭하시면 파라미터 그리기라고 하는 이 창이 열리고요.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냅도 어느 부분에서 스냅이 잡힐 것인지, 또 스냅을 켜고 끄고 하는 내용들, 그리고 여기 스냅 간격이랑 그리드 간격이 있는데요. 그리드 간격은 10mm로 유지를 할 거지만 저는 스냅 간격은 너무 넓으면 어렵기 때문에 2.5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터법, 그리드 구역은 아까 A3 사이즈였죠. 0,0에서부터 오른쪽 상단 모서리는 420,297 이렇게 들어갔고요. 네. 그럼 여기다가 이제 그리기 시작할 건데요. 전체 용지 사이즈를 먼저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여기 상단에 그리기 탭에 가시면은 제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직사각형 선택하시고요. 우리 2D CAD에서는 그냥 허공에다가 명령어 입력하면은 바로 명령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일렉트리칼 같은 경우는 꼭 여기 명령창에다 써줘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일렉트리칼에서 제도를 안 하시고 드래프트 사이트라고 하는 2D CAD가 있어요. 저희 제품인데요. 그거라고 일렉트리칼하고 그 애드인을 통해서 연동을 하면은 바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활용하셔도 좀 더 유용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드래프트 사이트를 연동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0,0 선택하시면 이렇게 왼쪽 아래 점에 시작점에 선택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우측 상단을 선택해야 되겠죠. 420,297 입력하시면 사각형이 완성이 됐습니다. 용지 사이즈 크기만큼 사각형을 그렸고요. 가장 외곽 테두리이기 때문에 굵기를 좀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모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그래픽 속성에 보시면 전체 너비라고 있습니다. 전체 너비를 0.5로 하고요. 그러면 조금 굵어졌죠? 네. 그리고 이렇게 도면 용지 사이즈에다가 다 그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여백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직사각형 선택하시고요. 네. 약 10mm 정도 뜰 거기 때문에 10,10 그리고 오른쪽 상단은 오른쪽도 10의 여유를 둘 거기 때문에 410, 그리고 세로는 297이잖아요. 그래서 10단위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290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위에는 7mm 간격이 되겠죠. 그리고 좌우 아래는 10mm 간격으로 여백이 들어갔고요. 네. 이 안쪽에다가 이제 제목 블록을 그릴 건데요. 가장 먼저 아래에 입력하는 그 정보가 들어가는 쪽을 아래에다 두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다가 어느 정도 간격을 둘 건지 계산을 해서 넣어야 되는데요. 조금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치수를 넣고 지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치수를 먼저 넣어서 좀 편리하게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그리기에서 선형 치수 가보시면요. 치수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치수가 들어가는데요. 좀 글씨가 작네요. 이거는 사전 설정을 해서 또 쉽게 나오게 할 수가 있는데 원하는 사이즈로 지금 사전 설정이 안 돼 있는 관계로 제가 여기서 수동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속성에 보시면은 지금 색상이 다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색상을 붉은색으로 빨간색으로 다 변경을 해주고요. 좀 구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글씨 크기까 텍스트까지 빨간색으로 해주고, 또 여기 텍스트 밑에 보시면 높이라고 되어 있는 게 글씨 크기인데요. 높이는 6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로도 표시를 해야 되는데요. 세로도 선택을 해서 네. 사전 설정을 해놓으면 참 편한데 그렇죠. 지금은 일단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설정을 해놓고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요 내부에 있는 사각형의 사이즈가 가로 400, 세로가 280입니다. 열 같은 경우는 지금 400으로 그대로 할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행은 조금 상관이 있어요. 아래에 선을 긋고 요 아래쪽에다가 내용이 들어가게 할 거기 때문에 그거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요. 저는 간격을 한 80 정도 간격을 잡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80을 올려야 되죠. 근데 지금 사각형이기 때문에 오프셋을 쓰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사각형을 이제 익스플로드 시켜야 되는데요. 폭발을 시켜야 되는데 그 기능이 있습니다. 수정해 보시면 일렉트리칼에서는 분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하시면 각각의 직선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고요. 이 중에 아래에 있는 선을 오프셋 기능을 활용을 해서 띄워 보겠습니다. 80을 위로 올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아래에는 이제 정보가 들어갈 거고 위에는 도면에 그 회로가 표현될 공간이 되겠죠. 그리고 또 열을 나눌 때 그 열 번호를 표시할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 공간을 표시할 부분을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왼쪽 것부터 오프셋 하는데요. 이번에는 7.5 간격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7.5가 들어갔고 위도 7.5로 네,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80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200이죠. 200을 10개로 나누기에는 너무 공간이 좁아요. 그러면 여기 200을 저는 8칸으로 나눠보겠습니다. 200을 8칸으로 나누면 25씩 떨어지네요. 그러면 가장 위에서부터 간격을 나눌 거기 때문에 이거를 오프셋으로 여러 개를 그려도 되지만 저는 이번에는 배열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한꺼번에 여러 개의 개체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총 8개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열은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리고 열 오프셋은 0이고요. 행이 들어갈 부분이 오프셋이 25죠. 25인데 아래 방향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5로 해보겠습니다.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지금 각각이 다 들어갔고요. 라인이. 여기서 또 이번에는 세로 방향. 다시 배열 선택하시고 이번에 행은 하나만 넣을 거고 열을 10개를 넣을 거죠. 네. 그리고 행은 오프셋이 없고 40씩 하면은 전체가 다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잘라주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작업을 하면 되고요.